안녕하세요. 김유갑의 경제부동산입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8.16 부동산 대책이 전격적으로 발표되었는데 그 후폭풍이 무섭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집값 대책이 결국 판을 바꾸고 큰일을 터뜨린 것입니다. 미중 경기가 침체로 빠져든 상황에서 일부 긍정적인 선호들이 주가와 가상화폐의 반등을 가져오고 있는데 아직은 큰 폭의 하락을 향한 기술적 반등에 불과하다는 것이 지배적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발표된 전방위 부동산 대책의 핵심은 무엇이고 어떤 면이 후폭풍을 일으키고 있을까요? 유료 상담은 010-3999-8808 제가 직접 매매 타이밍과 아파트 추천을 해드립니다. 전화 주십시오. 8.16 대책 후폭풍 무섭다. 윤석열 집값 큰일 터졌다. 자, 지금 시속 거의 340km로 달리고 있네요. 이게 뭔 줄 아세요? 자동차가 달리는 속도? 지금 집값이 떨어지는 속도입니다. 아주 심각해요. 자, 이제 8.16 부동산 대책의 핵심을 보자고요. 상당히 중요하죠. 공급 확대, 규제 완화, 이 두 가지 쌍두마차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이게 중요한 게 이번만 딱 한 번 나오고 단발성이 아니라 이거에 대한 후속 조치를 뭐 올 가을에 하겠다. 언제까지 하겠다. 뭐 내년에 이때까지 완성하겠다. 이런 식으로 이제 끌고 가고 있다는 게 특징이에요. 자, 수도권 158만 호 등 무려 270만 호 민간 규제 또 완화도 하고요. 규제 완화, 공급 확대, 8.16 부동산 대책. 근데 문제가 뭐냐면 지금 집값이 많이 이렇게 빠지고 있잖아요. 그 전에 항상 집값이 너무 폭등을 하게 되면 집이 남아도는데도 불구하고 자꾸 집 지어라. 근데 자꾸 이렇게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이렇게 되면은요, 제가 장담하는데 수도권 난리 납니다, 집값. 난리 난다는 뜻은 폭락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집 남아 돌아가지고 예전에 10년 동안 경기도 인천 집값 안 뛴 거 봤죠? 3기 신도시 전에. 그런데 인구가 늘었나요? 세대수 증가가 그렇게 영향을 많이 줄까요? 무려 150만 채 이렇게 수도권에 엄청난 분양을 때려버리면 어떻게 될까요? 좀 속도 조절을 해야 할 것 같은데, 여기 보세요. 그런데 지금 계속 밀어붙이기 식으로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도심 공급 확대, 신규 정비 지정 22만, 서울은 거의 한 10만 정도? 재건축 부담금도 감면한답니다. 즉 재건축, 재개발 이런 것들에 대해서 모든 규제를 철폐함으로써 계속 분양 확대, 속도감을 내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도라든가 안전진단 이것도 하향, 즉 문턱을 낮춘다 이 말이죠. 그리고 정비사업, 이 정비사업에 대해서 뭐 재개발, 뭐 뉴타운 정비사업 등에 대해서 자 어떤 전문성이라든가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장치를 하겠다. 민간 도심 복합 이 부분에 대해서 공모를 함으로써 자 민과 관이 하나로 부동산 대책을 완성해 나가겠다. 한마디로 이 표현은 도심 공급을 확대하겠다 이 말입니다. 그 전에 지지부진했었잖아요. 그래도 서울 확대시키는 것은 긍정적인데 하락장에 이렇게 지나치게 확대하게 되면 과연 어떻게 될까? 두 번째, 핵심 포인트가 주거 혁신 및 안전 강화입니다. 자, 신규 택지 무려 15만 가구를 발굴한답니다. GTX A 노선은 24년 6월달 이전에 개통하고 BC 노선도 계획보다 훨씬 초기 착공을 하겠다. 자, 1개 신도시 24년까지 전체적인 기본 골자 계획을 수립하겠다. 자, 반지하 이번에 사건이 좀 터졌었죠. 뭐 고시원 이런데 연내 안전 어떤 강화 대책을 마련하겠다. 아직 그러니까 이번에 발표된 것은요, 뭐 하겠다지 구체적으로 세부안이 싹 나온 것은 아니에요. 뒤로 좀 미뤘어요. 세부안은. 그다음에 핵심 내용은 지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급 종합, 자 공급 시차를 단축하겠다. 그리고 주거 사다리란 말 들어봤죠? 그걸 복원하겠다. 청년 원가주택, 분양가 아주 저렴하게 해서 청년들한테 양질의 부동산을 주택을 공급하겠다. 주로 역세권이라든가 이런데 또한 내 집 마련 리츠 이것도 확대하겠다. 그리고 주택 품질을 제고한다. 과거에 임대주택 하면 주택 상당히 열악한 것으로 보였는데 이제는 그렇지 않다. 평형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으로 임대주택도 럭셔리하게 만들겠다. 그 다음에 층간 소음 있죠. 그리고 공공임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도 제도적 정비를 하겠다. 기타 이번 대책이 이게 골자입니다. 좀 추상적인 용어들이 많지만 여기를 계속 단계별로 해 나가면서
진행하겠다. 한마디로 공급 확대하고 규제를 완전히 없애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근데 추가 대책은 확실한 게 이겁니다. 자, 1에서 3번 단계별로 계속 추진하겠다. 두 번째, 이거 중요해요. 조정지역이라든가 투기과열 지역을 해제하겠다. 지금 아마 빠르면 올해 없어질 거예요. 지방은 싹 없어질 것 같고 수도권도 경기도 정도는 다 없어질 것 같아요. 경기도, 인천 이런데. 그 다음에 규제 완화 그리고 인센티브 이걸 점진적으로 확대함으로써 어떤 특정 지역 어떤 지지분한 부분들에 대해서 좀 속도감을 내겠다. 기타 임대주택 사업이라든가 또는 세제, 대출. 여러분들 4대 규제가 뭐가 있습니까? 4대 규제가 바로 이게 있죠. 자, 대출 규제, 청약 규제, 그 다음에 세금 규제, 거주 규제. 이거를 점진적으로 없애겠다. 자, 지금 대폭락이 위험한 이유, 모든 부동산이 지금 붕괴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부동산 대폭락 전조 스멀스멀, 일각선 내년 하반기 거론. 지금 대폭락이 왜 위험한 줄 아세요? 먼저 예전하고 달리 전국 집값이 다 위험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모든 부동산이 위험하다는 거예요. 이제 안전한 게 하나도 없다는 거죠. 세 번째, 예전하고 더 훨씬 더 열악합니다. 하락장에. 왜? 인구는 감소되고 공급은 더 넘쳐나요. 이제 3기 신도시 택지구 및 플러스 알파. 자, 그럼 이 세 가지의 구체적인 내용. 먼저 전국 집값이 왜 위험하냐. 예전에 2013년에 버블 세븐이라고 들어봤죠. 어떤 유망 지역으로만 폭락을 했어요. 주로 서울 일부하고 좀 버블 세븐. 그런데 이번에 하락하면 이제 25년을 바닥으로 보자고요. 이때는 전국이 모두 다 거품이 심하기 때문에 다 폭락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전국이 다 위험하다고. 예전에는 지방이 별로 안 떨어졌던 게 올라간 게 있어야 떨어지죠. 두 번째, 중대형 중심으로 옛날에는 폭락을 했는데 지금은 소형 거품이 제일 심하거든요. 맞잖아요. 10평대, 20평대가 평당 가격에서 제일 비싸잖아요. 자, 25년은 모든 평형이 폭락을 가져온다. 이건 확실해요. 예측도 아닙니다. 많이 뛴 게 많이 떨어지는 거니까. 이제는 안전한 평형이 없고 오히려 소형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많이 뛰어서. 자, 2013년 수도권 중심으로 폭락을 했어요. 예전에. 지방은 오히려 별로 안 뛰어가지고 오히려 뛰었는데 25년은 달라요. 자, 광역시 지금 막 엄청나게 추락하는 거 보이시죠? 수도권뿐만 아니라 광역시, 전국이 다 위험하다. 이제 모든 부동산 위험하다. 2013년 아파트 중심으로 폭락을 했어요. 왜? 아파트가 많이 뛰었어요. 그때는. 또 재개발 속도 빠른 것도 많이 폭락했고. 근데 25년은 아파트가 아닌 것들, 주택이 아닌 것들. 뭔 말이냐? 아파트 아닌 것들, 뭐 빌라나 오피스텔, 얘들도 많이 뛰었잖아요. 얘들도 많이 떨어질 것 같고, 주택이 아닌 것들, 뭐 상가라든가, 얘들은 뭐 많이 뛴 것은 없는데 분양가에서 엄청나게 추락하겠죠. 자, 이제 2014년에는 대단지 중심으로 좀 많이 빠졌죠. 이게 많이 올랐으니까. 25년은 그렇지 않아요. 지금 서울 같은 데 보세요. 강남 같은 데. 동 하나 덜렁 있는 게 뭐 5억짜리밖에 안 했던 것이 15억, 20억 하잖아요. 제 말 맞죠? 얘는 난리 날 거예요. 나중에 팔리지도 않고. 입지가 좋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뛰었잖아요. 거품으로. 중소형단지도 난리가 난다 이거예요. 많이 뛰었기 때문에. 2013년 자 0에서 오히려 올라간 것도 있고 안 떨어졌어요. 어떤 것은. 근데 60%까지 폭락을 했어요. 뭐 강남이라든가 분당이라든가 이런데. 자 2025년 안 떨어지는 거 없을 거예요. 이제 전국적으로 조금 떨어지면 20%, 많이 떨어지면 80%까지. 왜? 많이 뛰었잖아요. 다 뛰었잖아요. 자 이제 인구 공급의 위기가 또 추가로. 예전에는 공급만 넘쳐났는데 25년에는 인구가 급감해요. 생산인구 급감, 저출산 고령화. 인구도 문제 있어요. 25년에는 생산인구, 저출산 고령화, 1인 가구 증가 이런 것들이 집값 폭락을 야기할 거예요. 그 다음에 2013년에 또 문제가 뭐냐. 지방이 문제가 커질 가능성이 커요. 2013년에는 문제가 없지만 25년에 지방 인구가 감소하고 상경하니까. 자 이제 세계 경제 환경 세 가지. 자 경제 지금 오늘도 코스피가 약간 올라가고 있고 나스닥 다우는 막 계속 연일 상승하고 있죠. 외국인이 계속 매수하다가 오늘 좀 매도하고 있는데 이게 왜 그러느냐. 경제 회복의 조짐이다. 뭔 말하느냐. 지금 물가가 안정됐다는 것은 물가가 좋아서 안정된 게 아니라 경기가 뒷받침이 안 되다 보니까 경제 침체로 물가가 떨어지는 거다. 참 해석도 다양한데 물가가 뛴다고 해서도 문제고 물가가 떨어져도 문제고. 자, 아무튼 세 번째는 경제 위기, 더 나쁜 거죠. 이 셋 중에 하나 무엇이냐.
KDI는 경기 하방 압력이 더 커진다라고 전망해요. 미국과 중국의 경제 성장 둔화를 지적하고 있습니다. 먼저 세 가지. 자, 경제 회복. 이 가능성이 예전에는 10%도 안 되는데 한 20에서 30%까지 올라왔어요. 즉, 한마디로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 반등할 확률이 좀 더 높아진 거예요. 근거. 자, 미국의 일자리가 활기를 찾고 있고요. 물가가 조금 내려왔어요. 그리고 금리는 정점을 찍을 것이다. 그건 맞는 말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올 연말이나 내년 초 정도 되면 3.5% 내외에서 끝나지 않을까, 기준금리가. 자, 주식 가상화폐 어떻습니까, 지금? 자, 연말 갈수록 계단식으로 계속 올라가고 있잖아요. 지금 단기간에 많이 뛰었어요. 자, 또 계단식으로 올라가면서 23년이면 전고점을 완전히 회복하고 신고가를 찍을 것이다. 부동산 마찬가지. 세계 부동산이 막 빠지고 있지만 지금 미국은 버티고 있는데, 자, 23년부터는 빠지고 있는 곳들 회복할 것이다. 올해는 빠진다. 하지만 내년에 상반기가 됐든 하반기가 됐든 우리나라도 포함해서 회복할 것이다. 부동산이. 바로 이게 경제 회복인데 퍼센트는 높지 않습니다. 자, 경제 침체 확률이 제일 높아요. 이게 한 40% 이상. 근거, 물가 하락은 경제 침체의 어떤 조짐이다. 그리고 2, 3년 동안 아마 경기 침체가 지속될 것이다. 두 번째, 주식 가상화폐. 현재 시세에서 지금 올라가고 있는데, 이제 저점보다 올라가고 있는데 지금 시세보다 무려 20% 정도 하락한 후에 횡보할 것이다. 2, 3년간. 조심해야겠죠. 그러면 부동산은 이제 시작이니까 안 빠진다. 이건 틀린 말이에요. 무조건 6개월, 1년 빠집니다. 무조건 빠져요. 부동산 우리나라. 자, 근데 이제 이게 여기처럼 잠깐 이제 빠지다가 회복을 하느냐 아니면 거품 붕괴 2, 3년 동안 빠지냐가 달라요. 2, 3년간 빠지면 20에서 60% 폭락합니다. 이미 세종 같은 데는 3, 40% 폭락을 했잖아요. 자, 이제 더 나쁜 경제 위기. 근거는 뭐냐? 미중 경제가 지금 동시에 둔화되고 있어요. 그리고 금리 인상으로 세계 경제가 위태롭습니다. 주식 가상화폐 고점 대비 지금 많이 빠진 상태예요. 뭐 회복은 했다지만 거의 3, 40%, 30%? 그런데 여기 보세요. 고점 대비 70%까지 빠질 수 있다. 주식은. 가상화폐는 90%까지. 아우, 난리 나겠죠, 그러면. 자, 부동산 이제 시작인데 하락에 거품 분기 5에서 10년까지 간다. 예전에도 서울은 5년, 경기도나 지방은 10년까지 갔습니다. 무려 이렇게 되면 마이너스 40에서 마이너스 70%까지 부동산이 폭락하는 거예요. 자, 이거 한번 보실래요? 30년간 부동산이 4번이나 하락했어요. 무슨 근거로 사이클이 형성되느냐? 이거 데이터로 뽑은 거니까 정확해요. 파란 글씨가 집값이 떨어진 거예요. 그리고 빨간 테두리를 한 것은 하락장만 표시한 거예요. 이게 보세요. 일본 뛸 때 뛰다가 91년 자, 일본발 집값 폭락이 왔을 때죠. 근데 우리나라는 일본처럼 길게 빠지지 않고 이렇게 딱 한 3년 빠졌죠. 여기 보세요. 91년, 93년, 3년 일기 신도시가 나왔고 30만 원 분량. 일본 부동산 버블도 붕괴됐어요, 이때. 자, 그다음에 올라갔네요. 두 번째, 진짜 하락이 자주 오죠, 이렇게. 97년 IMF 때문에 그래요. 99년까지 한국 IMF 구제 금융. 그다음에 세 번째, 2003년에서 2005년은 뭐 짧게 빠졌는데, 자, 특별한 건 없어요. 그냥 카드 대란 뭐 사이클상 하락이에요. 이게 문제였어요. 4번이. 이게 미국발 금융위기가 터지면서 후유증으로 거의 보세요. 5년 동안 빠졌죠. 2010년에서 14년까지. 또는 수도권이나 지방은 10년 동안. 미국 글로벌 경제위기. 만약 경제위기가 터지면 5년, 10년 빠진다고 생각해야 돼요. 상당히 위험하겠죠. 근데 경제위기 가능성은 그렇게 높아 보이진 않아요. 현재 30% 미만입니다. 자, 이제 폭락장이 본격화되기 전에 꼭 매도할 사람. 자, 나는 집을 갖고 있는데 꼭 팔아야 하나요? 자, 얼마까지 떨어질지는 가봐야 알지만, 자, 이런 분들은 파는 것도 좀 적극적으로 생각을 하세요. 먼저 상투장이 영끌한 사람들. 물론 자기가 영끌한 가격보다 더 떨어질 수도 있어요. 현재 손해봤다고 안 팔면 안 되겠죠. 무리하게 잡은 사람들은, 지나친 대출 매입한 사람들은 파세요. 상투장 무리한 갭 투자. 자, 자본금 수입 대비 고가에 매입했어. 그러니까 갭 투자도 위험한 거예요. 비싼 아파트를 전세 끼고 잡았다? 나중에 경매당할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자본금도 별로 없고 수입도 별로 없는데 오히려 이 대출을 갖다가 저걸로 받아가지고 신용대출로 갭 투자를 해버렸어. 강남을. 이건 망하는 코스예요. 이게 지금 좀 매도를 고려하세요. 자, 아파트가 아닌 걸 여러 채, 빌라, 오피스텔, 이거 하나 잡은 사람은 그나마 좀 양호한데
막 갭이 2천밖에 안 되다 보니까 서너 개씩 잡은 사람들이 있어요. 큰일 납니다. 그 매도 좀 생각해야 돼요. 네 번째, 주택이 아닌 거 여러 채, 상가라든가 생활 뭐 숙박시설 아니면 저런 것들, 아파트형 공장 이런 것들을 주택이 아닌 것들을 여러 채, 상투장의 고분양, 미분양 이걸 잡은 사람들. 꼭지장이 얼마나 안 좋으면 미분양이겠어요. 또 고분양 지금 난리 났죠. 분양가 마이너스 프리미엄 30%까지 폭락할 수도 있고 5억이면 3억까지 떨어진다고요. 분양가에서. 또는 떨이 분양할 수도 있죠.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자, 다주택 여러 채 잡은 사람들은 지금 폭락 좀 하고 있는데 초기니까 매도를 하는 것도 고려하세요. 자, 집값 8년간 상승 이후 대세 하락 시작됐다. 12년 만에 자 처음입니다. 여기 보면 2008년 이게 바로 하락장이에요. 아까 제가 쭉 보여드렸죠. 2009년부터 13년, 14년까지 빠졌죠. 그러다가 여기서부터 많이는 안 뛰었지만 계속 올라간 거 이렇게. 특히 2020년 이후 이렇게 폭등한 거 보이죠. 2014년부터 많이 뛰었는데 주로 서울 위주로 뛰고, 자 경기도나 인천 지방은 이때 뛰었어요. 그런데 이제 자 이렇게 마이너스 뛴 거 보세요. 여기 파란 네모칸. 여기 이 이후에 잠깐 여기 조금씩 빠졌는데 이렇게 많이 빠진 적 없죠. 그렇잖아요. 자 2014년부터 21년까지 이렇게 빠진 적이 없는데 이거 상당히 위험한 거예요. 이제 이 짝 나는 거 이 짝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여기에 이제 상당히 위험해요. 자 그러니까 지금은 조심해야 돼요. 자 전국 매매가와 전세가를 한번 색깔로 보여드릴게요. 이게 꼭 선거할 때 그 모습 같은데, 자 파란색이 진할수록 많이 떨어진 거고 빨간색은 좀 덜 떨어진 건데, 빨간색은 거의 안 보이네. 여기 자 논산, 군산, 정읍, 전주 여기만 뛰고 있고, 충주, 영주, 강릉, 동해, 속초, 여주, 이천, 제주는 좀 중간. 자 창원 일부. 지금 제가 말씀드린 곳 빼고는 다 몽졸이 다 하락하고 있어요. 특히 서울 색깔 아주 진하죠. 대구 엄청 진하고, 대전 이쪽도 진하고, 부산도 지금 진해지고 있고, 색깔이 진한 것은 폭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집값이 8월 2주인데 무진장이 떨어지고 있어요. 이건 전세값입니다. 매매보다 전세는 나은데 전세도 파란 쪽이 더 가깝죠. 색깔이 별로 없는 것들은 이제 보합인 거예요. 파란 게 더 많죠. 점점 많아지고 있어요. 전세까지 떨어지고 있다. 위기죠. 자 이제 경제 환경, 미국 소비자 물가에 달렸다. 가장 중요한 게 뭔 줄 아세요? 이 시점에서 금리가 아니에요. 미국의 소비자 물가예요. 누가 뭐래도 미국 소비자 물가는 경제 침체가 된다고 하더라도 떨어지는 게 맞아요. 만약 미국 물가 올라가면 미국은 계속 잡을 때까지 금리 세게 때려버릴 거예요. 그러면 위험하잖아요. 여기 보시면 우리나라 6.3%까지 계속 올라갔고, 자 미국은 9.1까지 갔다가 8.5로 내려왔어요. 근데 많이 내려온 건 아니에요. 지금 1%에서 올라간 거니까. 수출입 물가 다행히 마이너스로 내려왔어요. 우리나라한테 조금 숨통이 튀었죠. 지금 물가가 조금 하향 곡선을 그리고 있는데 아직은 안심 못하지만 좀 좋은 현상입니다. 자 8.16 부동산 대책 정리된 거, 주거 안정, 지금 도심 공급 확대, 주거 환경 혁신 및 안전 강화, 공급 시차 단축, 주거 사다리 복원, 주택 품질 제고, 이렇게 총 5가지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어요. 자 지역별 공급 원래 18년에서 22년까지 자 전국 단위로 257만 가구인데 지금 보세요. 270만 가구로 늘어났어요. 이렇게. 지금 점점 늘어나고, 이거 공급을 속도감을 내겠다. 지금 여러분들 집값 떨어지고 있는데 공급을 속도감을 내겠다? 조금 이거 속도 조절을 해야겠는데요. 이렇게 막 무지막지하게 분양해버리면요. 집값 그냥 폭락합니다. 여기 보시면 세종, 대구, 서울, 경기 화성, 경기 오산, 인천, 연수구. 지금 22년에 와서 많이 빠지는 곳들. 낙찰가 형편없네요. 아 지금 부동산이 보이고 이제 도망가려고 하니까 딱 폭탄이 잡고 있어요. 여러분들 발목 잡히기 전에 빨리 털어내야겠죠. 부동산 흐름이 좋지 않은 상황에서 지나친 공급 확대는 자칫 10년 전 2기 신도시 대폭락 이상의 후유증을 남길 수 있습니다. 집값이 얼마나 떨어질 것인지를 미리 예측하고 대비하는 자세가 필요합니다. 윤석열 정부 집값 큰일 났다 이 말은 집값이 떨어진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감사합니다.